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원자의 구조를 대략적으로 배웠죠. 저 원자의 중심에는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돌아다닌다. 그래서 이렇게 원자라는 아이가 양성자랑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 핵과 그리고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원자의 대략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다시 1단원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원자량이라는 것들을 배우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1단원에 2번 물질의 양과 화학 반응식 그 단원으로 다시 넘어와서 여러분들이랑 지금부터 공부해 나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원자량이 뭐냐? 지금 아이가 되게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잖아요. 사진 속에서.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질량을 다룰 건데 각 원자들의 보시면 수소 원자 하나의 질량이 어때요? 여기 또 위첨자가 잘 안 돼 있는데 10의 마이너스 24승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g. 그다음 탄소 원자는 또 어때요?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g. 여러분 가늠이 되세요? 가늠이 안 가죠. 그렇죠? 10의 마이너스 23승. 마이너스 24승이라니. 그렇죠? 그리고 숫자도 너무 작은 데다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실험들을 되게 많이 해 나가죠.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를 다루자니 질량이 너무 작고 또 숫자도 너무 복잡한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거 사용하기 너무 어렵지 않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원자들의 질량을 좀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나타내보자. 이래서 이제 합의가 된 게 원자량이에요. 그래서 원자량은 뭐냐면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이에요. 그래서 사용하기 편하게끔 과학자들이 이것을 고안해낸 건데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서 말한 그 원자량은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이라고 했는데 이제 원자의 질량들을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해요. 기준을 정해서 그 원자에 비해서 다른 원자들이 질량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 원자량을 매겨놨어요. 근데 그 기준을 누구로 정할 것이냐, 이것도 과학자들 안에서 되게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누가 기준이 되냐면 이 원소기호 C 누군지 알죠? 탄소 중에 10이 이 왼쪽 위첨자로 들어가는 개념이 뭐였죠? 질량수였죠. 그래서 질량수가 10인 탄소를 기준으로 하자. 그래서 약속을 해요. 과학자들끼리. 그래서 얘를 그냥 기준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얘의 원자량을 몇으로 놓냐면 12.00으로 놓기로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원자들이 이 탄소 질량수 10인 탄소에 비해서 질량이 어떤지를 측정을 해서 각각의 원자량을 부여를 해놨어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또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비주얼 싱킹으로 이 원자량이 부여되는 모습을 여러분들 선배가 그려주셨는데 지금 왼쪽 저울에는 누가 있어요? 탄소가 있죠? 여기 C 보이세요? 그리고 얘는 12인 거죠. 탄소를 원자량을 12로 놨어요. 근데 이 탄소 하나랑 질량이 같아지려면 이게 지금 저울이잖아요. 그럼 평형을 이룬다는 소리는 왼쪽과 오른쪽의 질량이 동일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탄소와 질량이 같아지려면 여기 수소가 있는데 수소가 몇 개가 필요하냐면 12개의 수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수소는 원자량을 몇으로 놨을까요? 탄소 1개와 수소 12개가 질량이 같다. 라고 보면 탄소가 원자량이 12.00이니까 수소는 1.00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비주얼 싱킹이 나타냈던 의미는 지금 수소뿐만이 아니라 뒤에 헬륨, 산소 얘네들이 줄 서 있잖아요. 그래서 탄소에 비해서 상대적인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거고 각각의 원자들마다 이제 원자량 값이 부여가 돼 있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탄소 이외의 다른 원자들의 원자량을 우리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면 그림 좀 줄여도 보이시죠? 그 왼쪽부터 보면은 왼쪽은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거예요.
왼쪽에 저울에는 탄소 하나가 있고 이제 수소가 있죠. 수소.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탄소 한 개랑 수소 몇 개가 질량이 같다? 12개가. 그렇죠? 그래서 탄소 한 개의 질량과 수소의 12개의 질량이 같은 거죠. 근데 탄소를 원자량을 몇으로 놓기로 약속을 했어요? 과학자들이 12로 놓기로 약속을 했죠. 그러면 같아지려면 수소의 원자량은 얼마여야 된다? 1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의 원자량은 1이다. 1.00.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저울을 보시면 지금 왼쪽에 있는 게 탄소고 오른쪽에 있는 게 산소예요. 그래 보시면 탄소 4개랑 산소 몇 개의 질량이 같냐면 3개의 질량이 같아요. 그럼 위에서 했듯이 다시 계산해 보면 탄소의 원자량을 12로 놨잖아요. 그렇죠? 그럼 산소의 원자량은 얼마로 놔야 같아져요? 계산하시면 16으로 놔야지 같아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탄소를 기준으로 질량수가 10인 탄소를 기준으로 각각의 원자들의 질량을 상대적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값을 구현해 놓은 게 원자량이에요. 그런데 이 값은 상대적인 값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위를 쓰지 않아요. 그렇죠? 단위를 쓰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은 지금 왼쪽 위에 이 그림 보이세요? 선생님이 전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저 양성자 개수는 같으나 중성자 개수가 다른 이런 물질들이 자연계에 존재했죠. 그래서 이런 물질들의 관계를 뭐라 그랬었냐면 동위원소라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수소가 이제 원탄소에 비해서 상대적인 질량값을 매겨야 되는데 수소가 첫 번째 수소도 있고 두 번째 수소도 있고 세 번째 수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수소들은 다 질량이 다르단 말이죠. 그럼 이 세 가지 수소 중에 누구를 가지고 기준을 해가지고 탄소랑 비교를 해서 원자량 값을 낼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수소뿐만이 아니고 저번 시간에 봤지만 이런 동위원소가 탄소, 수소 또 누구도 있어요. 뭐 철도 있고 산소도 있고 되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과학자들이 서로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의 합의가 되게 과학에서는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 중에 이렇게 합시다 해서 그 기준값을 정한다든지 어떤 약속을 해서 원리를 다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그걸 인지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합의를 하냐? 동위원소가 존재하는 원자들은 누굴 기준으로 원자량 값을 측정할 거냐?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론을 내리냐면 평균 원자량 값을 가지고 사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럼 평균 원자량 값은 어떻게 구하냐? 꽤 어렵지 않아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걔를 더 반영을 많이 해서 원자량 값을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염소들이 존재를 해요. 여기가 이제 자연계에 존재하는 염소죠, 염소. 수정해 주세요. 근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염소가 지금 보니까 얘 지금 위첨자죠. 수정할 게 많네, 이게. 어플을 바꾸다 보니까 중간에 다 깨져서 올라오네요. 죄송해요. 그럼 자연계에 존재하는 염소가 있는데 지금 두 종류의 염소가 있었던 거죠. 하나는 위에처럼 질량수가 35인 염소고 밑에 있는 건 질량수가 37인 염소인 거죠. 그렇죠? 그럼 두 개의 질량이 다르겠죠? 그럼 얘네들의 평균 원자량은 어떻게 구하냐? 누구를 고려한다? 존재 비를 고려한다. 그래서 질량수가 35인 원자는 존재비가 어때요? 75.76%고 그 다음에 질량수가 37인 염소 원자는 존재비가 24.24죠. 그래서 이거를 반영을 해줘요. 평균 원자량 값에. 그래서 질량수가 35인 염소는 자연계 75.76%가 있으니까 100분의 75.76 해가지고 곱해주고 그 다음에 질량수가 37인 염소는 자연계의 존재 비율이 24.24%니까 그만큼 100분의 24를 해서 곱해준 다음에 더해서 평균 원자량값 35.5로 나타내기로 과학자들이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균 원자량 값으로 이제 구해 놓은 게 여기 있는 각각의 원소들의 원자량 값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뭐 여기는 8가지 종류의 원자량 값이 있는데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자주자주 나오는 애들은 원자량 값을 외워 놓으시면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속도감도 빨라질 수 있고 실수도 적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거 바탕으로 우리가 프린트를 채우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량 땡땡 질량수가 10인 무슨 원자의 질량을 12.60으로 저행했다? 탄소. 그 다음에 이를 기준으로 환산한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값으로 단위가 있다 없다? 그렇죠? 없죠. 그럼 먼저 수소의 원자량 우리 구했었죠? 아까 탄소 하나랑 수소 12개가 같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수소의 원자량 1.0이었고 산소의 원자량은 몇이었어요? 16.0이었죠. 단위를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 원자량 배웠죠. 대부분의 원소는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동위 원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 원소의 원자량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위 원소의 뭐를 고려한다? 존재 비율을 고려해서 평균 원자량 값으로 나타낸다. 그럼 이제 분자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원자량은 배웠잖아요. 그렇죠?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 값인데 이제 자연계에 원자 하나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거지만 비활성 기체, 뭐 헬륨, 네온 같은 경우는 원자 하나가 그냥 자연계 공기 중에 동동동 떠다녀요. 근데 그 이외의 원자들은 다 다른 원자들 또는 원소들과 화학결합을 한 채로 자연계에 존재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실제로 다루는 건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들을 대부분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질들 각각의 상대적인 질량을 또 사용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각각 물질들의 상대적인 질량 값을 또 다 매겨 놓았어요. 첫 번째로 배울 건 분자량이에요. 그럼 이제 분자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되는데 이 분자는 우리가 3단원에서 되게 자세히 배울 거거든요. 분자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애들이 분자냐면 여기 있는 누구예요? H2O 물,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CO2 이산화탄소, NH3 암모니아 이런 애들이 분자예요. 그럼 분자의 특징은 뭐냐면 딱 걔를 구성하는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물은 산소 원자 1개랑 수소 원자 2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그렇죠? 이산화탄소는 탄소 원자 하나랑 산소 원자 2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암모니아는 질소 원자 하나랑 수소 원자 3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이 분자를 구성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얘네들이 무슨 결합으로 분자가 형성이 되냐면 공유 결합으로 분자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공유라는 뜻이 뭘까요? 서로 공유한다. 그 소리는 뭐냐면 얘네들의 전자들을 서로 같이 끌어당겨요. 서로 같이 공유하면서 화학결합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공유결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깊게 이해하지 못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3단원 가서 자세하게 배울 거지만 우리가 그래도 한 번 듣는 것보다 여러 번 듣는 것이 낫고 또 분자량을 배울 때 분자라는 개념도 조금 알고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분자는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개수가 정해져 있고요. 얘는 대부분 공유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공유 결합은 옆에 두 원소 사이에 서로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결합이고 공유를 한다는 뜻은 전자를 이제 서로 같이 잡아 당기는데 그 당기는 힘이 서로 크게 차이가 안 날 때 지금 산소랑 탄소가 전자를 잡아 당기는데 산소랑 탄소가 전자를 잡아 당기는 힘의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서로 줄다리기 하듯이 잡아 당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럴 때 이제 공유결합이 형성되고 분자가 형성이 되는 거랍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계에 무수한 분자들이 있죠. 그럼 이 분자들의 상대적인 질량값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이 나냐면 과학자들 사이에서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 값을 다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여기 물 분자가 있잖아요. H2O. 그쵸? 그럼 얘를 이루는 거는 여기 있는 수소 2개랑 산소 하나죠. 근데 수소는 아까 원자량 값이 얼마였어요? 1.0이었죠. 그럼 1.0 더하기 또 수소가 있으니까 1.0 더하기 다음에 산소의 원자량 16이었죠. 그럼 1.0 더하기 1.0 더하기 16.0이니까 물의 분자량은 18.0인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량 값을 다 더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연계에 있는 물질들이 다 분자 형태는 아니에요. 지금 왼쪽에 막 덕지 붙어 있잖아요. 그쵸? 이게 뭐냐면 소금이에요. 우리 배웠었죠? 소금, 염화나트륨. 그쵸? 그럼 얘는 분자가 아니라 이온 상태인 거죠. 그럼 이온 상태의 이 물질은 우리가 아까 밑에서 배웠던 분자랑 비교를 해보시면 분자는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개수가 다 정해져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염화나트륨 같은 소금은 나트륨 양이온과 염화음이온이 결합되어 있는데 개수가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나트륨 양이온 옆에 염화음이온 옆에 나트륨 양이온 옆에 염화음이온 옆에 나트륨 양이온 옆에 염화음이온 이렇게 계속 덕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아까 분자량은 어떻게 하면 됐어요? 분자를 이루는 원자들의 원자량 값만 다 더하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 얘는 도대체 뭐 어디까지 다 더해야 되냐 원자량 값을 이런 고민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내리냐면 화학식을 이루는 원자들의 원자량 값을 더해서 나타내기로 하자라고 약속을 해요. 그럼 이제 그 화학식은 또 어떻게 결정하냐 봅시다. 지금 이 염화나트륨이 대표적인 이온 결합이에요. 이온 결합. 그럼 아까는 선생님이 분자가 형성될 때는 공유 결합으로 인해서 형성된다고 했죠. 공유 결합은 아까 얘기했듯이 전자를 서로 공유한다. 그래서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줄다리기 하듯이 전자를 끌어당기면서 결합될 수가 있는 반면 지금 이 염화나트륨 이온은 이온 결합을 통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면 이온 결합은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얘는 전자를 서로 같이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한쪽에 있는 원소, 더 힘이 센 원소가 힘이 약한 원소의 전자를 완전 뺏어가 버리죠. 그래서 공유결합과 차이점 비교를 해보자면 공유결합은 두 원소 사이에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의 차이가 크지 않는데 이온결합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의 차이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큰 원소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약한 원소의 전자를 아예 뺏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온 결합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온 결합으로 형성된 이온들의 화학식은 어떻게 정하기로 결정을 하냐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몇 대 몇으로 결합을 하냐 그 비율로 화학식을 정하기로 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이 공간 안에 만약에 나트륨이 10개가 있는데 나트륨 양이온이 10개가 있는데 그 공간 안에 염화음이온도 10개가 결합하더라. 그럼 얘 몇 대 몇이에요? 1대 1이죠. 그렇죠? 그래서 NaCl은 나트륨 양이온과 그 다음에 염화음이온이 1대 1로 결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1, 1 요거를 생략을 해서 그냥 화학식을 NaCl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온들도 우리가 3단원에서 배우겠지만 이온의 화학식을 쓰는 방법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 비율을 가지고 이제 화학식을 쓰는 건데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나트륨 양이온과 염화음이온이 1대 1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Na1Cl1이라고 쓰는데 1은 생략해서 NaCl이라고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온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온이라고 하면 뭐 위에 뭐 이런 거 써줘야 될 것 같잖아요. 이런 거 쓰지 않고 그냥 NaCl로 쓰기로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런 이온이 있어요. 칼슘이랑 염소가 반응했을 때 얘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몇 대 몇으로 결합을 한다? 1대
2로 결합을 한 거죠. 그래서 칼슘 하나당 염소 2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은 생략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의 비율로 화학식을 정해요. 그러면 이 화학식량은 이 화학식을 이루는 원자들의 원자량값만 더하면 되는 거니까 NaCl은 NA의 원자량값 23.0, 그 다음에 Cl의 원자량값 35.5, 그래서 더하면 58.5가 화학식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자가 아닌 물질 중에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이온 결합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금속 결합이 있어요. 금속 결합. 그래서 금속을 이루게 되는 거죠. 얘네는 또 이제 우리가 공유 결합, 이온 결합, 금속 결합을 그냥 완전 맛보기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공유 결합은 두 원소 사이에 전자 끌어당기는 힘이 비슷해서 서로 끌어당기면서 결합이 형성되는 거. 이온 결합은 두 원소 사이에 전자 끌어당기는 힘의 차이가 많이 커서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큰 애가 작은 애의 전자를 뺏어서 뺏은 애는 마이너스 음이온이 되고 뺏긴 애는 플러스 양이온이 되면서 플러스랑 마이너스 전하 사이에 붙들려 있는 게 이온 결합. 그럼 여기는 뭐예요? 금속 결합이에요. 금속 결합. 금속 결합은 자유전자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금속 중성 상태에서 얘네들이 결합을 하면 자유전자가 나와서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원래 중성 상태였는데 전자가 하나 튀어나와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니까 나머지는 양이온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이온과 돌아다니는 자유전자 사이의 인력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는 게 금속 결합이에요. 이것도 뒤에 가서 자세하게 배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공유결합, 이온결합, 금속결합만 배우면 화학원은 끝이거든요. 여러분 다 배우신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금속들도 특징이 뭐냐면 이온결합처럼 금속을 이루는 원자들의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계속 옆으로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화학식량, 얘네들의 상대적인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하기로 약속을 해요. 화학식량은 어떻게 해요? 화학식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값만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구리의 원자량이 얼마래요? 63.5래요. 근데 구리의 화학식량도 그냥 구리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얘의 화학식량은 63.5가 되는 거겠죠. 그럼 지금까지 배운 것을 한번 정리해보고 또 문제도 풀어보면서 개념을 더 확고하게 해봅시다. 봅시다. 프린트 핏이고 2번 분자의 상대적인 질량이므로 단위가 없다. 뭐였어요? 자, 분자량이었죠.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들의 몰을 더한 값으로 구한다. 원자량을 더하면 되죠. 그래서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량들의 값을 다 더하면 돼요. 그럼 먼저 물의 분자량 우리 구했었죠. 즉 물은 수소 2개랑 산소 하나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수소의 원자량 값이 얼마였어요? 1.0이었는데 몇 개 있었어요? 2개. 그렇죠? H 더하기 H. 그 다음에 산소는 원자량이 16.0. 그래서 물의 분자량은 18.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구해보래요. 이산화탄소는 CO2죠. 그래서 탄소 하나랑 산소 2개로 이루어져 있죠. 탄소는 원자량 값이 12.0, 산소는 16.0 하면 얼마일까요? 그쵸? 44.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모니아 NH3죠. 그럼 얘는 질소 하나랑 수소 몇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3개로 이루어져 있죠. 질소는 여러분들이 표를 찾아보시면 얼마냐면 14.0이고요. 그 다음에 수소는 1.0 곱하기 3이니까 얼마겠어요? 17.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상온에서 분자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 염화나트륨, 이온 결합인 거고, 구리, 얘는 금속 결합이죠. 걔네는 뭘로 나타낸 화학식을 사용하여 화학식량을 나타낸다? 구성 입자의 비, 몇 대 몇으로 결합되어 있냐? 구성 입자의 비로 나타낸 뭐를 사용해서? 화학식을 사용해서 화학식량을 나타낸다.
그 화학식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 값 그냥 더하면 얘네들의 상대적인 질량이다. 처음에 이제 NaCl은 우리가 했었죠. NaCl은 1대1이죠. 그렇죠? 그럼 1대1. 근데 얘를 구성하는 이 화학식을 구성하는 원자가 Na 하나랑 Cl 하나니까 Na의 원자량 더하기 Cl 원자량 하면 되죠. 여기 보시면 Na 원자량이 23.0, Cl의 원자량이 35.5니까 얼마예요? 얼마가 될까요? 58.5가 되겠죠. 그 다음에 CaCl2의 화학식량을 구하래요. 이것도 아까 얘기했죠? 이것도 이온결합인데 칼륨 하나당 염소 2개가 화학결합을 해서 이루어진 물질들이에요. 그러면 봅시다. CaCl2는 Ca 하나랑 Cl 2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Ca 원자량이 40.1. 그러면 Cl2의 원자량은 위에 써있죠? 35.5 곱하기 2. 그래서 더해보시면 얼마가 나올까요? 111.1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리가 없어서 좀 줄였어요. 다음에는 탄산 칼슘의 화학식을 구하는 게 문제죠. 보면 탄산 칼슘 보이시나요? 그렇죠? 그럼 탄산 칼슘은 Ca 하나랑 칼슘 하나랑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에 탄소 3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화학식량은 어떻게 하면 돼요? 각각의 원자량 값 더하면 되죠? 칼슘의 원자량 값이 얼마였어요? 40.1이었고 탄소는 12.0, 그 다음에 산소는 16.0 곱하기 3. 그래서 계산을 나중에 해보시면 얼마가 나올까요? 네, 100.1입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마지막으로는 수산화 나트륨의 화학식을 구하래요. 그렇죠? 그럼 수산화 나트륨이 지금 화학식이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트륨의 원자량 더하기 산소의 원자량 더하기 수소의 원자량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나트륨의 원자량 값이 얼마예요? 여기 써있죠? 23.0. 산소는 16.0. 수소는 1.0. 그럼 얼마가 될까요? 40.0이 수산화 나트륨의 화학식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